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캔들 되게 나쁘지 않고, 제가 이따가 더 비교해 드릴 건데, 지금 이 모양들이 좀 닮은 게 코로나 때 이후랑 좀 닮았다,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보시면 여기도 이러한 형태로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태가 나오고, 얘가 올라갔을 때도 이런 식으로 오르면 큰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태가 나오는데, 이게 언제랑 또 비슷하냐고 했냐면, 제가 코로나 빔 때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빔 때도 보면은 요렇게 단기 어센딩이 나오고 이걸 상방 돌파한 다음에 횡보하고 그다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식의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맞다면 얘가 지금 여기서 어센딩 패턴이 나오고 이걸 올렸을 때 이 지점 정도까지를 어센딩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요런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이런 패턴이에요. 이렇게 가서 올라가는 뭐 이런 패턴인데, 이렇게 된다면 추후에 박스권을 뚫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박스권을 뚫을 때도 원래 우리가 이 박스권을 뚫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 지점을 뚫는 시점부터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힘도 사실 여러분들 수렴이라는 거를 상방이나 하방으로 이탈했을 때 그 힘이 강력한 것처럼 그게 더블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큰 거를 뚫을 때 힘 플러스 요 단기 수렴을 뚫을 때 힘, 요 두 가지가 붙으면 좀 더 잘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길게 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뭐 8월 그리고 9월까지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천천히 우리가 그냥 일관되게 모아간다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요게 지금 캔들이 모양상으로 나쁘지가 않아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재밌는 건, 우리가 피델리티나 아크인베스트먼트나 이런 애들은 좀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유출도 하고 유입도 하고 이러는데, 블랙록은 계속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 미국의 ETF 중에서 순유입 규모가 3이다. 엄청나다. 근데 블랙록이 이 어마어마한 자산운용사에서 유출이 거의 없고, 그러면 얘네가 시작한 가격대가 이런 데에서 보통 모았잖아요. 이러한 가격대에서부터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얘네들은 엄청 물린 거란 말이죠. 이대로 간다 그러면. 그럼 여기서 진짜 최고점에서 엄청나게 호구짓을 하고 기존에 있는 그 장기 홀더들에게 물량을 다 넘겨주는, 그러니까 물량을 넘기는 걸 본인들이 다 받아주는 역할을 해준 건데, 과연 블랙록이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일단은 어느새 순유입 규모가 3위까지 올라갔다. 이거는 되게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00개 이상 갖고 있는 주소가, 죄송합니다, $10,000 이상 갖고 있는 주소가 1,130개가 된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82%가 수익 상태다. 그래서 얘들은 계속 모아간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게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연준의 회의록을 지금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규모가 $12억 이상 늘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평가할 때는 9월 금리 인하를 확신하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근거로 비트코인이 조만간 상방 또는 하방을 큰 방향에서 나타낼 거다. 근데 일단 지금 모습을 보면 상방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일단 7월 금리 인하를 옵션으로 고려했던 걸 나타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9월 되기 전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분명한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냥 9월에는 금리 인하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하냐, 그죠? 그게 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요게 조금 제가 생각이 좀 드는 게, 우리가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항상 그래요. 그 고점에서 한국인들이 다 받아주는 이유는 이 펌핑을 많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요 상태를 지금 만약에 유지를 한다면, 지금 금융당국이 코인거래소 형장 점검을 해서 시세 급등에 대해 상장빔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러면 제 생각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이것 때문에 눈치를 봐서, 그러니까 항상 이 MM이라는 것은, 마켓 메이킹을 하는 애들은 사실 좀 필요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설거지를 치고 하는 그런 운전을 하는 건 맞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고 사고팔고 하기가 좀 원활해지고 하는 그런 좀 필요악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일단 금융당국에서 일종의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뭔가 지금 업비트랑 빗썸이 좀 위축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평생 위축되느냐,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업비트랑 빗썸에 상장했을 때 상장빔은 당장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정말 코인이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해외에서 먼저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국내 거래소로 상장이 되고 국내에서 사람들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항상 고점에서 한국인들이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눌러주는 거는 방향 자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MM을 죽이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선과 악이냐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올바르다는 관점은 맞잖아요. 왜냐하면 펌핑으로 인해서 시세 조정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생각을 해보면 그 엄청난 규제 대책을 발생을 했을 때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어땠느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마지막에 이 국내 투자자들이 더 많은 펌핑을 발생시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뭘 하든 말든 MM이 아닌 그냥 개인의 힘으로 갑자기 더 밀어붙이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뭔가 나중에 지금 업비트도 그렇고 빗썸도 그렇고 테더 코인을 원화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게 상장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진짜 해외 거래소 쓰는 사람들은 더 이득을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뭔가 조금 들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 내피셜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만약에 국내 시장이 위축이 되면 해외 주도로 먼저 펌핑이 올 거고 뭐 항상 그런 사이클이긴 했지만 이번엔 좀 더 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억눌린 국내 투자자들이 반발 심리로 나중에 국내 거래소에서 뭔가 통제가 안 되는 수준이 오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펌핑이 올 수 있다 뒤늦게. 그래서 엄청난 피날레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려면 가격 움직임이 더 지루해져야 된다. 저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지금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이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차트가 지저분할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지저분할 수 있는데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뭔가 캔들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그죠? 개수가 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한 달에 한 개니까. 항상 이 박스를 쳐놓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21년도에 이런 20년도 말과 21년도에 급등이 있는 이유는 요때 박스권, 이때 털어먹기, 그리고 여기에도 박스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16년도에도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가다가 쉬었다가 횡보, 가다가 쉬었다가 횡보, 가다가 쉬었다가 가다가 쉬었다가 가다가 쉬었다가 이런 게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2021년에는 보면은 쉬는 구간이 별로 없죠. 그럼 얘네가 왜 쉬는 구간이 없냐?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승률이 적고 왜냐하면 16년도는 17년도는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횡보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털어먹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항상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루해져야 된다. 요게 필수예요. 근데 우리는 지루해요. 지금 매우 지루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3월 달부터 8월 말까지 거의 6개월 그쵸? 그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얘가 지루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알트는 거의 죽어버리고.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물량을 봤을 때는 역대 최고다. 그죠? 역대 최고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가 이전보다 21년도의 상승장보다 시총이 적고 비트코인은 시총이 높지만 어쨌든 거의 최고점 부근에서 지금 있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6만 달러면 딱 요때 최고점이란 말이죠. 요때 부근이잖아요. 이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양은 엄청난데 가격은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 하면 갭이 이만큼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CME 갭 채우는 것처럼 이것도 어느 정도 갭이 있으면 거길 맞춰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폭락이랑 일본 주식시장 폭락, 비트코인과 2020년과 같은 패턴을 계속 따르면 현재 범위는 두 번째로 좋은 기회다. 크게 보면 그냥 리테스트 한 거다. 또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항상 고래들이 먼저 잡아요. 고래들이 잡고 얘네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좀 빠졌지만 고래들의 숫자를 보면 빠지는 거냐 했을 때는 애매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언제든지 요걸 하락 추세로 바뀌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일어나면서 얘네가 다 털었을 때쯤에 상승장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본격적인 고각 상승의 기간은 뭐다? 짧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인 고각 상승 기간이 짧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승장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때도 보시면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1월 말부터인데 요때부터 보면은 4월까지 거의 한 3개월 정도 만에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빔 나오고 끝났는데 여기서 몇 달 동안 횡보한 다음에 또 여기 몇 달 가고 끝났잖아요. 루나 사태 터지고 또 끝났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는 우리가 원하는 알트 불장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크립토에서 불가능한 건 없다는 거예요. 몇 달만 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수십 배가 오르고 그러한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수록 유리하다. 왜? 항상 상승의 고점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대중들이 더 이상 하락을 의심하지 않을 때.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하락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는 정말 대단했던 게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코인 얘기를 할 때였고 주식하는 사람들도 코인 다 넘어올 때였고 그쵸? 이때 처음 시작한 사람도 많았어요. 17년도에 시작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제 유튜브의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면 돼요. 인간지표라는 걸 볼 때는 대중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구나라는 걸 언제 보시면 되냐면 제 유튜브의 구독자가 얼마나 오르고 그리고 조회수가 얼마나 찍히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 유튜버 분들도 볼 때 그런 걸 보시면 지금의 구독자랑 조회수 수치 그 다음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거 뭔가 진짜 고점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그런 걸 다시 비교 분석해보면 재밌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우리에게 그렇게 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지난 비트코인 반감기 주기에서 강세 랠리는 4분기에 시작됐다. 항상 보면은 코인의 강세는 연말이 많았어요. 연말에 보면은 이게 신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항상 주기라는 걸 볼 때 바로 직전의 상승장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약간 트릭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얘도 지금 더블탑 형태로 나오는 게 이 17년도의 상승을 보면요. 이때를 보면 사실 그냥 한 번만에 쭉 오르고 끝났어요. 근데 이때 13년도를 보면 13년 한 번 올랐다가 빵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13년 말에 가서 또 끝났거든요. 이때랑 비슷한 거 보면 뭔가 주기가 한 번씩 건너뛰고 요게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는 그러면 이때 주기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반감기가 있는 연도의 연말에는 항상 신고점을 도전하러 갔었다. 이때 보시면 신고점을 항상 도전하러 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이번에도 그래서 만약에 신고점을 도전한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을 뚫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항상 사이클대로만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11월에서 12월은 늦어도 좋은 장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내가 만약에 정말 지금 고통스러운데 좀 참는다. 라고 했을 때 얼마까지 버텨야 돼? 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 그래 11월에서 12월까지만 한번 버텨보자 이런 생각 가지시면 되고 아니면 빠르다라고 하면 9월 말이나 혹은 10월쯤에도 좋은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차트대로 간다면 이렇게만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만 힘내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요 멀티플 사이클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한번 빨간색으로 터치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튀어 올라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 미드탑이 한번 나온다. 그러고 빠진 다음에 녹색 부분까지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런 식의 불장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이클들 좀 따라가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 어쨌든 뭔가 이 사이클대로 가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 주도하는 판이 요번부터 시작이고 이번에 상승장이 테스트라면 그 다음부터는 저 본격적으로 중국에게서 주도권을 다 가져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이 이렇게 골드크로스가 나올 때가 굉장히 그 이후부터 좋은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얘가 어쨌든 이번 달을 보면 골드크로스가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뭐 갑자기 급락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좀 확정적인데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골드크로스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 됐을 때 그러니까 9월 혹은 10월쯤에 알트가 재밌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작년 2023년을 봐도 10월 말부터 알트가 잘 갔던 걸 보면은 뭐 그런 비슷한 추세를 따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9메이저 애들 있잖아요. 나 이런 애들 보면은 얘 그때 당시에 좀 잘 갔는데 얘가 언제부터 가기 시작했냐면 얘도 보면은 2023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좀 크게 볼게요. 얘를 보면은 언제부터 좀 갔냐. 여기도 보면은 11월부터 이렇게 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11월부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보면은 10월, 11월 정도는 됐을 때 알트가 오르거나 아니면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는 비트보다 덜 오르는 과정에서 회복을 하는 형태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점이 거의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천천히 모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흔들기는 계속 될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근데 천천히 모아간다면 항상 저는 계속 같은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고 있다. 이거는 뭐 계속 요즘 얘기하는 거니까 달러 인덱스가 낮아진다면 코인이나 위험자산군들이 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도 지금 2016년 말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얘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항상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오려면요, 여러분들 뭐부터 올라야 되냐면 이더가 갑자기 뜬금없이 엄청 올라줘야 돼요. 그래야 도미넌스가 팍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언제 올 것이냐, 요 타이밍을 좀 잘 봐야 되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지금 이러한 캔들 구조가 똑같다라고 하면 추후에 본격적으로 이더가 오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이 조금씩 괜찮아지긴 하는데 여전히 기침이 좀 많아서 영상 2개까지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지금도 보면 영상 찍다가 보면 좀 목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다시 영상 2개도 찍고 실방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